반갑습니다. 오, 반가워. 맨날 보는 거 있어. 8월 13일. 안 떠났을 줄 알아. 대박. 미치겠다,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 좀! 화낸 거 아니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으나, 막상, 다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다시 일어나네. 진짜. 왜? 왜 떠내버리지? 생명과학에서 사람의 유전. 안녕하세요. 친절한 태용씨. 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의 유전에서는 자,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세히 봐줘야 되고, 여기 있는 내용만 설명하지는 않고요. 앞에 있는 거랑 돌연변이랑 살짝 같이 연계돼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은 크게 두 개의 패턴으로 구별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상염색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이 성염색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일단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구별한다라면 이 상염색체는 성별의 구별이 있다 없다? 성별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에게 모두 다 통용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성염색체의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X 염색체와 Y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남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남성일 경우에는 XY로 되어져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XX, 즉 어떻게 EN은 E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염색체의 구성은 염색체는 어떻게 되어져 있었지요? 누구랑 얘기하니? EN은 46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에 뭐 어떻게 돼야 돼? 2에는 40 여기까지만 44로 구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염색체일 때는 이런데, 만약에 상동 염색체라고 했었을 경우는 좀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상동 염색체라는 것은 상태가 동일한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한번 물어볼게. 여기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더라? 그렇지. 잘하셨어요. 대립 유전자라는 말을 썼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상염색체는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는 게 맞아. 하지만 이렇게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엔 상황이 다른 게, 이렇게 여성인 경우에는 XX 이렇게 대립 상동 염색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성일 경우에는 이게 좀 다른 구조로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Y 염색체가 따로 이렇게 좀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따지면 상동 염색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은 상동 염색체로 되어져 있긴 하지만 남성의 성 염색체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이런 말이 나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 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일단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구별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난이도를 적인 부분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라면, 난이도 측면에서는 바로 이 남자의 성염색체 XY 요게 난이도상으로는 상급으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성의 이 성염색체를 하기 전에 상염색체와 X염색체 이쪽 여성의 성염색체를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가 얘가 나오면 잠깐 스테이 시켰다가 여기하고 여기 문제가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되고 풀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얘를 터치해도 됩니다. 얘도 같이 하면 좀 혼란스러움이 좀 많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맨델의 유전 법칙을 그대로 하셔요. 하다가 익숙해지면 남성일 때 살짝 이렇게 변수가 생기는구나 라고 문제를 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어집니다.